예, 염승환 부장의 시크릿 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크릿 노트 써놓은 게 있다라고 연초에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올해 좀 잘 될 것 같은 거 다 정리를 했었다. 그 노트를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방송 통해서 좀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일단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가, 이거 잠깐 좀 AS를 부탁드리고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개인 순매수 탑5를 골라봤는데요. 1, 2위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놀랍진 않고, 뭐 카카오나 현대차, 삼성, SDI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AS 해볼 만한, 그리고 좀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부장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뭐 급락장에서 저 5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딱 3개만 그냥 꼽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카카오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시고, 사실 예전에 네이버를 또 선호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카카오를 굉장히 또 개인 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금리 때문이죠. 이제 미국의 금리 부분 때문에 성장주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데, 근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뭐 카카오의 성장이 끝날 것이냐, 그렇게 절대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카카오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가 좀 매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거 사는 거는 좀 약간 제 생각에 좀 부정적이지 않나.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네이버랑 경쟁을 하려면 외형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뭐 쿠팡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그럴 수 얘기를 있는데, 근데 저는 카카오를 제가 왜 좋게 봤냐면, 그런 남들이 하는 모델이 아니라 카카오는 카카오 그 선물하기가 있어요. 이건 어느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모델이거든요.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마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중개하는 업체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옥션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 시대는 약간 트렌드가 좀 뒤처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외형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이거를 5조 원 들여가지고 인수를 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걸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 다른 거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걸 제외한다면 저는 카카오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밝고, 또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올해 또 상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또 카카오페이도 있고, 모든 사업부가 다 고속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너무 성장만 하니까 금리에 취약하다. 네, 그런 좀 악재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좀 악재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좋은 기업들, 그런 거 아니면 안 빠지거든요, 쉽게. 그래서 지금은 좀 계속해서 하락할 때 비중 확대하는 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오늘 한 증권사에서 그 실적 추정치를 무려 20%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업황은 좋은 상태고, 저는 그러니까 전체 종목 중에서 실적 가장 확실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저는 그냥 하이닉스 꼽고 싶어요.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 보름에 한 번씩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따라간다는 맞아요. 건 확실히 좋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란 얘기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건 반도체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디램 쪽이.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뭐 개인분들 많이 사셨지만 매수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스틴 공장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 한 1조 원 손해 볼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증권사에서는 또 물론 반도체는 안 좋은데 역으로 그 스마트폰 쪽이 좋아지고 있대요.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증설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좀 있지만 조만간 증설 발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여전히 저는 좀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세 개 다 뭐 물론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좋은 종목 선택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3-4개 주에 세금 감면 뭐 보고서 같은 거 제출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설 소식도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특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 매수 탑5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염승환 부장의 시크릿 노트 제가 몰래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첫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크릿 노트는
길어진 집콕 생활의 인테리어 업계 콧노래라고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인테리어 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건설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었는데 그 이사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건설주들은 힘이 없고 예. 인테리어는 어떻게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체들 하면 그 생각만 하세요. 2015년도 그때 한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대장주였는데 그 후로 주가가 부러져 버렸죠. 근데 그때 이제 가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반짝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또 약간 뭐 재건축 완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한번 붐이 일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연 그때처럼 좋아질까요? 지금 좋은 건 다 인정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작년에 집에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가구 좀 몇 개 바꿨거든요. 네. 집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한번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집이라는 그 앱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한 것들이 다 나오고 그걸 통해서 가구 구매도 하는데 네, 맞아요. 그거 보면 하고 싶거든요. 괜히 사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사람 예. 심리가. 근데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라 무려 그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아. 하니까 열풍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트렌드화 할수록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들 저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서울 주택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정말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정책이 재건축을 용인을 잘 안 해줘요. 그럼 방법은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살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한샘이 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배경에는 이 리하우스라는 그 리모델링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리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된대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 그럼 침투할 여력이 되게 많은데 대기업 중에서는 한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장 뛰어든 회사가.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좀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한샘이란 브랜드가 같이 또 가치도 있고 거기다가 전방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여기에 뛰어든 상황인데 침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마치 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는 것처럼 한샘도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 뭐 그런 공포감 갖지 마시고 인테리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본다면 한샘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샘의 어떤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 뭐 사실상 부장님의 탑픽은 한샘으로 정해진 건데 예.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 업체들이 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사무용 가구 만드는 회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가 또 경쟁사가 그렇죠. 있는데 저는 뭐 가구 업체들 다 좋게 보는데 왜 한샘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든요. 리하우스라는 리모델링 사업 이쪽이 일단 모멘텀이 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도 좋은데 하나가 더 붙는 그림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투자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현대 리바트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대 리바트도 요즘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사세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 쪽에서만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는 아직은 좀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샘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신세계의 뭐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 까사미아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네. 그게 요즘에 매출이 또 굉장히 잘 나온대요. 신세계가 이제 그쪽 사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세계의 비중은 작더라도 나중에 까사미아가 좀 더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면 신세계 요새 백화점 좋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신세계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샘을 탑픽으로 얘기해 줬는데 마지막에 신세계도 한번 볼 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 전략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어떤 문구가 써 있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도 잠깐 해주신 기억이 있었고 유동성이 몰려든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제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건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 한번 반짝했다가 최근에 또 급락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성장주예요. 네. 약간 스토리 산업이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닌데, 근데 저는 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주 산업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보면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우주선 띄우겠다, 네. 관광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아마 이 일론 머스크도 우주선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은 띄우지만 실제 관광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는 관광 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국이 지금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입니다. 네. 인공위성 예전에 그 나로호 기억하시죠? 네네. 나로호가 사실 러시아 기술과 결합이 돼가지고 발사 성공했는데 올해 10월에 그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네. 누리호는 거의 국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번에 뭐 연소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0월 달에 성공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부 주도 하에서 정부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정부가 물론 주도는 하는데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되게 많이 해요. 투자들을.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과거랑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시장을 볼 때 종목을 투자하실 때 꿈만 있으면 사실 안 돼요. 뒤에 반드시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그렇죠. 기업들. 네. 그러는 가운데 이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방산주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대부분 방산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LIG 넥스원도 정찰위성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정찰위성 기술 갖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그 안테나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고 비상장이지만 하나 디펜스가 그 인공위성 발사체 있잖아요. 그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잖아요. 이 기업들은. 예. 돈을 버는데 인공위성 사업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는 좀 방산주를 한번 성장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탑픽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시간 쥐어짜면 한 3, 40초 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LIG 넥스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천궁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유도 무기 같은 거 만드는 뭐 회사로 좀 알려지고 레이더 같은 걸로 유명한데 결국 핵심은 뭐 방산도 좋아요. 올해 방산도 수출 늘어나서 좋고 근데 역시 우주 산업이고 정찰과 통신 위성 이쪽에 다 모든 그 데이터 또 기술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찰위성 기술 보유한 데다가 통신위성 쪽에서는 위성 단말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위성 많이 발사하거든요. 그쪽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한 증권사에서 올해 이익 전망치를 40% 상향 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성장이 건비한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노트에 써져 있던 종목은 한샘과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계속 관심 있게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